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1억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돈을 가만히 쥐고만 있다면 10년 뒤 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절반? 아니요. 어쩌면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집값이 무서워서 혹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전월세에 머무는 분들. 지금 여러분은 가장 위험한 폭탄 돌리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주식은 투자를 안 하면 그만입니다. 내 돈은 그대로 통장에 남아있죠. 하지만 부동산은 다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하늘 아래 어딘가에는 반드시 거주해야만 하죠. 무주택이라는 포지션은 결코 안전한 중립 상태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완벽하게 폭락한다는 것에 내 전 재산과 가족의 미래를 베팅하는 아주 무서운 인버스 투자를 하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을까 두려우시겠죠? 시장이 폭락할 때는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못 삽니다. 바닥을 찍고 반등할 때는 옛날 그 폭락했던 가격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억울해서 못 사죠. 그러다 다시 무섭게 치솟는 폭등장이 오면 이제는 진짜 상투를 잡을까봐 영영 못 사게 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지옥철에 시달리며 출근하고 퇴근하면 육아에 쓰러지듯 잠드는 평범한 사람들이 완벽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집을 사는 가장 완벽한 시기는 어떤 복잡한 지표가 바닥을 가리킬 때가 아닙니다. 바로 나와 내 가족이 내 집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을 때입니다. 20대 때 용기 내어 집을 산 사람이 30대 때 산 사람보다 자산이 훨씬 크게 불어나 있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시장 사이클을 정확히 맞추겠다는 오만함을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오를지 내릴지 신도 모르는 타이밍에 귀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언제 사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호주머니 사정으로 어떤 집을 사느냐.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10년 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유일한 정답입니다. 만약 남편이 보너스로 1천만 원을 쥐어주며 가방을 사라고 했다면 아무 백화점이나 들어가 눈앞에 보이는 첫 번째 가방을 덜컥 결제하실 건가요? 절대 아니시죠? 며칠 밤낮을 비교하며 예산 안에서 최고의 명품을 찾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내 전 재산과 영끌 대출까지 들어가는 이 잔혹한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 단 하나의 명품 입지를 골라내야만 하는 걸까요? 1990년대 서울 마포의 집값이 경기도 일산 신도시보다 훨씬 저렴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불과 30년 전만 해도 마포는 범죄 발생률 1위를 다투던 밤에는 골목길을 걷기조차 무서운 열악한 우범지대였습니다. 지금의 화려한 마영성 타이틀을 떠올리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혹한 과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 낡고 볼품없던 동네를 대한민국 최상급지로 둔갑시킨 걸까요? 정답은 바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땅의 본질적인 가치, 즉 위치에 있습니다. 마포는 예나 지금이나 서울의 한가운데를 정확히 관통합니다. 오른쪽으로는 광화문이 있고 왼쪽으로는 여의도가 버티고 있죠. 강남까지도 마음만 먹으면 뛰어갈 수 있을 만큼 지리적 입지는 태생부터 완벽했다는 겁니다. 단지 그 완벽한 황금빛 땅 위에 낡고 썩은 빌라들이 흉물스럽게 덮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낡은 껍데기가 벗겨지고 대단지 신축 아파트라는 명품 옷으로 갈아입는 순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변하자 그 동네에 사는 거주민들의 수준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죠.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니 그들의 높은 눈높이에 맞는 고급, 상권과 훌륭한 인프라가 진공청소기처럼 빨려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슴에 뼈저리게 새겨야 할 입지재 평가의 마법입니다. 여러분이 1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고를 때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브랜드의 가치와 튼튼한 가죽을 보실 겁니다. 부동산에서 그 절대적인 가죽과 로고가 바로 변하지 않는 위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동네가 아무리 깨끗하고 예뻐도 중심 일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건 그저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에코백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흙먼지가 날리고 보기 흉해도 핵심 일자리와 직결된 완벽한 위치를 품고 있다면 그곳은 세공을 기다리는 거친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전 재산을 들고 집을 살 때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깨끗한 신도시만 찾아다녀서는 절대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없습니다. 원래 위치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동네가 너무 낡고 험악해서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곳을 집요하게 찾아내야 하죠. 바로 그곳에 포크레인이 들어서고 천지개벽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은 수직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과거 마포의 폭발적인 상승 랠리를 그대로 재현할 무섭게 오른 제2의 마포는 과연 어디에 웅크리고 있을까요? 지금 당장 지도 앱을 켜서 서울 한강 남쪽과 여의도 바로 옆 동네에 재개발 구역을 검색해 보십시오. 만약 이 세 곳의 이름을 모르고 엉뚱한 외곽 신도시에 평생 모을 10억을 덜컥 쏟아붓는다면 불과 5년 뒤 여러분은 벼락거지가 된 기분을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마포의 기적을 가장 똑같이 재현할 준비를 마친 서울의 핵심 승부처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동작구, 영등포구, 그리고 동대문구입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과거에는 밤에 골목길을 걷기조차 무서웠던 주거 환경이 끔찍하게 열악했던 동네들이라는 겁니다. 동작구의 흑석과 노량진을 떠올려 보십시오. 코앞에 한강이 흐르고 다리 하나만 건너면 용산과 여의도, 강남으로 직행하는 엄청난 황금 입지입니다. 하지만 낡은 고시촌과 가파른 언덕길 때문에 사람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았었죠. 영등포와 동대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공장지대와 비좁은 시장골목이 뒤엉켜 감히 고급 주거지라는 타이틀을 달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가장 완벽한 타점이라는 겁니다. 겉면에 뽀얀 먼지가 잔뜩 쌓여 구석에 처박혀 있지만 본질은 최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진 1000만원짜리 명품 가방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동네들의 무서운 속도로 포크레인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무서웠던 골목길이 싹 밀리고 수천 세대의 눈부신 신축 아파트가 웅장하게 올라서고 있죠. 동네를 짓누르던 어두운 낙인이 지워지는 바로 그 순간 가격은 원래 가져야 했던 황금입지의 가치만큼 폭발적으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게 됩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이미 포장이 끝나 비싸게 팔리는 쇼윈도 앞의 가방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먼지를 털어내면 영롱한 빛을 내 입지가 완벽한 원석을 남들보다 먼저 선점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입지 좋은 건 알겠는데 내 통장에는 당장 서울 핵심지를 살 큰돈이 없다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힙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전세 난민으로 떠돌아야 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서울에 들어갈 돈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시선은 경기도를 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냉혹하고 잔인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 단 하나의 핏줄을 놓치면 여러분이 산 아파트는 10년 내내 가격이 오르지 않는 끔찍한 늪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적은 예산으로 경기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지어야 할 생명선은 무엇일까요? 경기도 외곽에 삐깜뻔한 신축 아파트를 덜컥 계약하셨다면 당장 그 계약서를 찢어버리셔야 합니다. 서울에서 밀려나 경기도를 선택할 때 단순히 동네가 깨끗하고 아파트가 새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전 재산을 쏟아붓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경기도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생명선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서울 핵심지까지 다이렉트로 꽂히는 물리적인 교통망과 그 자체로 자족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라는 겁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명품관과 튼튼한 가죽 스트랩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가방은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해도 결국 거리를 굴러다니는 시장 바구니로 전락하고 맙니다. 지난 상승장에서 경기도 용인 수지구에 40년 다 된 낡은 아파트들이 정고점을 가볍게 뚫고 10억을 넘긴 이유를 똑똑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동네가 갑자기 살기 쾌적해져서가 아닙니다. 친분당선이라는 혁명적인 교통망이 뚫렸고 판교라는 엄청난 일자리가 폭발했기 때문이죠. 서울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신도시의 화려한 새 아파트보다 강남과 판교로 직행하는 낡은 아파트의 가치가 훨씬 높다는 냉혹한 현실을 반드시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피 같은 돈을 묻어야 할 경기도의 핵심 타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고향 창릉입니다. 서울에 바짝 붙어 있는 물리적 거리에 GTX-A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생명선이 뚫리는 곳이죠. 두 번째는 안양입니다. 과천과 인덕원 사이에 거대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일자리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 판교가 처음 생길 때와 똑같은 거대한 부의 에너지가 폭발 직전으로 응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남입니다. 낡은 언덕길 투성이라고 외면받았지만 고개 하나만 넘으면 바로 잠실과 강남으로 꽂히는 사실상 서울. 그 자체의 입지를 가졌습니다. 이 세 곳의 공통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예쁘고 화려한 껍데기가 아니라 튼튼한 교통망과 일자리라는 절대 썩지 않는 뼈대를 갖췄다는 겁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 입지의 법칙을 이해하셨어도
막상 부동산 앱을 켜고 내 통장에 찍힌 현실적인 잔고를 보면 깊은 한숨부터 나오실 겁니다. 전장 내수 중에 대출을 포함해 5억, 10억, 20억이 있을 때 우리는 정확히 어느 동네에 어떤 아파트 문을 두드려야만 하는 걸까요? 수많은 무주택자들이 가장 많이 뼈를 맞고 무너지는 내 호주머니 사정에 맞춘 잔인하리만치 정확한 실전 매수 전략을 지금부터 남김없이 쏟아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과 영끌 대출을 영혼까지 전부 긁어모은 총 예산이 딱 5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년 오르는 전세금을 감당하고 피 같은 전세 보증금 떼일까봐 밤잠 설치며 보증보험 지원 사업까지 전전긍긍 알아보던 그 서러운 세입자의 삶, 이제는 정말 끝내야만 합니다. 냉정하게 팩트 폭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억으로는 서울 입성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헛된 미련은 당장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대신 우리의 타깃은 무조건 서울에 딱 붙어있는 일자리와 교통망이 폭발하는 경기, 남부 핵심지로 좁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2배인 10억이라면 어떨까요? 10억이면 서울에 있는 번듯한 25평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거란 착각에서 당장 깨어나셔야 합니다. 2026년 지금 서울의 10억짜리 멀쩡한 신축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독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경기도로 나가서 수영장까지 딸린 삐까뻔쩍한 신축 랜드마크를 살 것인가, 아니면 서울에 남아서 30년 된 낡고 녹물 나오는 구축 아파트를 살 것인가. 20억이라는 큰 돈을 쥐고 있어도 이 잔인한 고민은 똑같이 반복됩니다. 서울 외곽의 화려한 최신형 아파트냐, 한강 벨트를 품은 낡고 썩은 아파트냐를 두고 매일 밤 갈등하게 되죠. 제가 15년 동안 뼈저리게 겪으며 깨달은 진리를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무조건 입지입니다. 낡은 벽지와 배관에서 나오는 노물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돈만 주면 한 달 만에 5성급 호텔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아파트가 깔고 앉은 땅의 위치는 100억을 바쳐도 단 1cm조차 서울 중심으로 끌어당길 수 없다는 겁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 외곽의 짝퉁 가방에 전 재산을 쏟아붓지 마십시오. 다소 스크래치가 났더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명품 브랜드 같은 중심지에 낡은 원석을 움켜쥐어야 합니다. 썩은 몸테크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순간 10년 뒤 여러분의 자산은 평생 좁힐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잔혹한 몸테크를 버텨내고 완벽한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기 위해 우리는 내일 아침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장 먼저 무슨 질문부터 던져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취등록세를 포함해서 딱 4,260만 원짜리 자동차 한 대를 살 때도 우리는 딜러와 PT기계 할인을 협상하지 않으십니까? 블랙박스는 뭘 달아주는지, 썬팅은 어떤 등급인지 며칠 밤낮을 눈에 불을 켜고 따져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 전재산 10억, 20억이 들어가는 부동산 문을 열 때는 아무런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들어가시는 겁니까? 부동산 중개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요즘 여기 집값 오를까요? 같은 순진한 질문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영끌 대출을 포함해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정확히 얼마인데 이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땅의 가치가 가장 높은 급매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가장 먼저 날카롭게 찔러야 한다는 겁니다. 중개소 소장님들은 매일같이 타이밍만 재는 수십 명의 아마추어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이 쭈뼛거리며 당장 살기 편한 도배장판이 예쁘게 된 집만 보여달라고 하는 순간 게임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악성 재고를 처리하기 가장 좋은 다루기 쉬운 호구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제가 앞서 거듭 강조했던 낡은 명품 가방의 법칙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겉은 삐까뻔쩍하게 화려하지만 며칠 쓰면 손잡이가 끊어지는 가방. 그것이 바로 부동산 하락장이 오면 가장 먼저 가격이 박살나는 외곽의 애매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안감이 조금 뜯어지고 스크래치가 났더라도 변하지 않는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진짜 명품을 찾아내야만 하죠. 소장님에게 썩은 몸테크를 감당할 독한 각오가 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십시오. 화장실 녹물과 곰팡이는 내가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고칠 테니 오직 입지와 땅의 가치가 가장 훌륭한 급매물만 보여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장님도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둔 진짜 돈이 되는 로얄동, 로얄층의 진짜 매물을 여러분 눈앞에 꺼내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치명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철저하게 위험성 평가를 하듯 내 자산이 벼락거지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일한 안전장치는 오직 흔들리지 않는 중심 입지뿐입니다. 하지만 막상 소장님을 따라 그 허름한 아파트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상상 이상의 참혹한 광경에 여러분의 멘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시커먼 곰팡이 냄새와 찢어진 장판 앞에서 내 피 같은 전 재산을 이런 흉가에 쏟아부어야 하나 극심한 공포가 밀려오죠. 이 잔인한 몸패크의 공포를 이겨내고 마침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과 겁에 질려 도망쳐서 영원히 전세 난민으로 남는 사람. 과연 이 둘의 10년 뒤 운명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중고거래 앱에서 30만원짜리 중고 PC 한 대를 직거래로 살 때도 우리는 판매자를 만나 부품은 제대로 돌아가는지 흠집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가격을 깎습니다. 그런데 왜 전재산이 걸린 수십억짜리 집을 살 때는 그 무서운 곰팡이와 낡은 장판 앞에서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고 마는 걸까요? 여러분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눈앞에 보이는 시커먼 벽지가 절대 아닙니다. 전세계약 만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까봐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혹시라도 내 피 같은 보증금을 떼일까봐 밤잠을 설치는 그 지독한 세입자의 늪이 훨씬 더 끔찍하다는 겁니다. 낡은 집을 뜯어 고치는 인테리어 비용은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만 화려한 외곽의 짝퉁 가방 같은 신축 아파트를 샀다가 하락장을 정통으로 맞고 자산이 반토막 나는 것은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절대 복구할 수 없는 치명적인 사고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끔찍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매일같이 매의 눈으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듯이 내 가족의 미래가 달린 자산도 철저하게 리스크를 통제해야만 합니다.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급지의 낡은 화장실은 당장 눈으로 보기엔 불편하고 끔찍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락장이 와도 내 전 재산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방패이자 안전모라는 겁니다. 남들이 겉포장지에 취해 속빈 강정 같은 아파트에 영끌 대출을 쏟아부을 때 우리는 묵묵히 낡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닦아내며 10년 뒤에 천지개 벽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들이 다 버리고 간 그 낡은 명품 가방의 진짜 가치를 꿰뚫어보고 기꺼이 곰팡이 냄새를 견뎌내며 몸테크를 하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험난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원석을 찾았다고 해도 결국 내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을 손에 쥐지 못하면 이 모든 분석은 그저 허상에 불과합니다. 머리로는 완벽하게 입지의 법칙을 이해했지만 막상 계약금 수천만 원을 송금하려는 그 찰나의 순간에 찾아오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수많은 무주택자들이 바로 이 마지막 계약의 문턱에서 벌벌 떨며 도망치고 다시 평생 전세 난민의 삶으로 회귀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잔혹한 두려움을 완전히 박살내고 마침내 내 집 마련이라는 부의 추월차선에 완벽하게 올라타기 위해 우리가 당장 오늘 밤 행동으로 옮겨야 할 단 하나의 미션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은행 앱을 켜서 그동안 모은 잔고가 정확히 얼마인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현장 생산팀에서 교대 근무를 서며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그 귀한 피 같은 돈입니다. 그 소중한 전 재산을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 아무런 방어막 없이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송금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펜을 쥔 손이 덜덜 떨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곰팡이 냄새를 맡아가며 고른 이 낡은 가방이 나중에 수십 배로 가격이 뛰는 진짜 명품인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폭락장에는 더 떨어질까봐 숨고 반등장에는 옛날 가격이 억울해서 못 사고 폭등장에는 꼭지를 잡을까봐 도망치는 그 비극적인 굴레를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끊어내야만 하죠. 시장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겠다는 오만함을 당장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완벽한 최저점을 잡는 것은 오직 신의 영역이지만 10년 뒤 확실하게 오를 중심 입지를 찾아내는 것은 우리의 끈질긴 발품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 일입니다. 낡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덮고 있는 찢어진 벽지와 녹물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세월의 때가 묻을수록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명품 가방처럼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선택한 그 중심지의 낡은 아파트는 10년 뒤 여러분의 가족을 완벽하게 구원해줄 거대한 방주가 될 겁니다. 남들이 2026년 집값 고점 논란에 휩싸여 겁먹고 영원한 전세 난민의 길을 택할 때 우리는 아주 냉정하고 기계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현장으로 달려가야만 하죠. 오늘 밤 당장 종이를 꺼내 영끌 가능한 1원 단위의 예상까지 모조리 적어보고 내일 아침 당장 점 찍어둔 그 동네의 부동산 문을 과감하게 열고 들어가십시오. 아무리 완벽하고 날카로운 지식도 지금 당장 내 발로 실행하지 않으면 거리를 굴러다니는 흔한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잔혹하고 무서운 파도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구출해내 마지막 골든타임은 바로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